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김현욱의 굿모닝. 이번에는요, 치유 비책 시간입니다. 네. 자,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있죠. 예. 의사가 되는 분들은. 자, 이분이 모든 질병은 독소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독서가 아니라 독소. 네, 독소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의학에서도 역시 모든 병의 원인은 하나의 독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군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한의학과 양의학 전문의 두 분을 함께 모시고요. 네.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독소 그리고 디톡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원장 그리고 한의사 송영섭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묘하게 예. 잘 맞으세요. 네, 지난번에 좀 차이가 저희가 나서 문제지. 모셨었는데 아니,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어떻게 예. 주변에서. 두 분이 묘하게 그 매력이 있다. 예. 그 사람이 보더니 예. 그러지 않아도 예. 우리 아들 같고 우리 아들 좀 잘생겼거든요. 아. 그거 다 굉장히 이렇게 좀 닮아 뵌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승남 선생님, 저는 그냥 친구 같아요. 예? 두 분이서 아유, 느낌이. 저는 감사하죠. 예. 네. 정원도 좀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래서 저는 집에서 생각을 해봤답니다. 예. 뭐 S 브라더스 네. 아, 두 분이 별명을 붙여가지고. 예 어. 이승남 선생님, 예. 송영석 아, 선생님 S S가 들어가니까. 브라더스. 예. 두 분은 그러면 세트로 같이 묶여 다니는 걸로. 알았습니다. 예. 출연료도 네. 한 사람분만 드리겠습니다. 에게 예, 예, 성원장한테 주십시오. 할인해가지고. 예. 자, 오늘 만병의 근원인 독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이 예. 독소가 쌓이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네. 독소가 일으키는 의외의 증상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좀 살펴보죠. 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떼주세요. 저희가 맞춰봐야 네. 되는 거죠? 네, 먼저 독소 떼주세요. 내 몸에 쌓이면 아, 네. 무엇을- 볼까요? 자, 아토피의 아토피의 주범이 주범은 장소 독소다. 뭡니까? 이게 이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네. 이 독소 같은 이런 개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독소는 뭐 중금속이나 아니면은 뭐 화학 환경오염, 약품들 네. 아니면 뭐 그다음에 인공적으로 먹어가지고 몸 안에 쌓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잉여 노폐물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독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 한의학적으로는 이 용어를 뭐 담음이다, 그다음 습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네, 네. 그게 이제 장 속에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게 노폐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대사 과정을 못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한의학적으로 피부는 폐에서 주관을 해요. 그래서 아. 폐주피모라고 하는데 네. 이 폐와 대장은 둘이 장부상통이에요. 아, 그러니까 둘이 네. 연결되는 장기거든요. 예. 그래서 대장이 그 기능을 실조를 하면은 네. 폐도 역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피부 쪽으로 이제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네. 이 아토피 같은 경우가 이제 피부에서 나타나는 네, 그 네. 면역 질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장에서 노폐물들이 독소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배출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네. 거기서 기능이 이제 잘 돌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르게 되고 네. 조하게 되니까 네. 이게 폐도 역시 조하게 되니 네.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열이 뜨면서 송영석 아토피가 생깁니다. 선생님, 보통 아토피만 하지 않고요. 네. 아토피 비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비염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면역 비염. 쪽 질환들이기 때문에 네. 통칭해서 그렇죠. 워낙 질환이 많으니까 헷갈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 네. 그러면 아토피라든지 피부의 문제는 네.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폐와 관련이 더 깊은 거예요? 아니면 장이랑 관련이 더 깊은 거예요? 아, 둘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비슷해요? 돼요. 예. 아. 그러니까 오장 쪽으로는 폐, 뭐 예. 육부 쪽으로는 대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보면 두 개가 다 되거든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되겠네요. 근데 이걸 양의학적으로 잠깐 얘기하면 네. 아까 예, 장 얘기했는데 예. 이번에 우리나라 김이남 고려대 의대 교수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네네. 장 속에 특정 나쁜 세균이 자라게 되면은 그 장을 보호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얇게 만들어서 장벽이 얇게 변해서 거기에 독소가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부 면역 체계가 바로 바뀌어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바로 똑같이 얘기했듯이 아토피 예. 피부염이나 비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명 방식만 다르지 같은 그렇죠. 얘기네요. 예, 자, 두 번째 예. 한번 볼까요? 네. 독소가 쌓이면 냄새가 난다? 오. 구취와 암내가 난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는 게 구취고 네. 예. 암내는 어디서 나죠? 겨드랑이나 뭐 네, 겨드랑이 맞습니다. 네, 이런 네, 곳에서 그래서 이제 나타나요. 네. 구취하게 되면 입에 있는 독소인데 뭐 네. 입에 있는 세균, 찌꺼기가 많으면 냄새가 많이 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여기 부위동이라고 있죠. 네. 여기 뭐냐 예. 축농증. 예. 여기에 고름이 생기면 그 독소잖아요. 예. 이것은 냄새가 많이 나고
또 뱃속에는 우리가 여기 뭐가- 그러면 생기면 어디서 냄새가 나요? 충농 여기 코 안쪽으로 이렇게 코 나와. 안쪽으로. 네. 이렇게 나와요. 코로. 이렇게 냄새 나오니까. 숨을 코로 쉬니까. 아. 숨을 피부로 쉬세요? 입으로 쉬어요. 원래 숨은 코로 쉬어야 됩니다. 입으로 쉬게 되면 말라가지고 그 얘기를 감기에 하더라고요. 걸려요.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예. 우리 뱃속에도 독소가 있어요. 네. 위에도 뭐가 있느냐? 헬리코박터균. 예, 들어본 거 같아요. 예, 네. 얘가 있게 되면은 얘가 바로 암모니아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예. 방구 같은 냄새가 나면서 그 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이나 위궤양의 원인이기 때문에 네. 바로 나쁜 독소가 되겠습니다. 그 방귀 냄새가 독한 사람들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좀 달라요. 아, 다릅니다. 예, 방귀는 먹는 게 좀 다른 거고 예. 암내는 또 뭐냐? 아까 예. 이제 겨드랑이 쪽인데 예. 네. 여기에 땀샘에 아포크린산 섬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가 이상이 생겨서 과사나 지질이 많이 나게 되면 암내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 저거랑은 상관없는데요. 네. 그러면 네. 구취가 나시는 분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냥 모른 아, 척하는 게 민감한 좋을까요? 사안이. 예. 네.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입안에 구취가 많이 나거나 이게 다 병 종류잖아요. 예. 그냥 두개는 입이나 충농증 게 되면은 잘못하면 심장으로 가면 심내막염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네. 충농증은 머리로 가면 뇌막염이 생길 수가 있고 위에 있는 귀는 바로 암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원래 네.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구취나 암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독소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구취는 없어요. 아, 구취는 없어요. 네. 암내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약간. 예, 그래서 이거는 수술을 해야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취는 무조건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고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이 부분. 김현욱 씨 냄새 나요, 안 나요? 저안 최혜정 씨?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납니다. 아, 안 납니다. 자꾸 예.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그거였어요? 네,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죠. 보스한테 이렇게 끝 지나가니까 아니 제가 뵙기 얘기를 해주고 가요. 시청자분들 아니, 오해하시잖아. 예, 아닌 걸로. 아니, 나 그거 화끈하게 말씀드리지. 우리 5명이 아까 차 네. 마실 때 가까이 앉아 있었는데 네. 우리 5명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네. 없었는데요. 아니요. 아, 그래서 냄새가 안 났군요. 예. 예. 자, 세 번째. 이유 없이 살찌게 하면 독소 탓이다. 살찌기 시작하면 독소다. 네네네. 네. 근데 살을 많이 먹어서 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안 먹었는데도 살이 뭐 찌고 그럼 많이 먹었을 때도 살이 찌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왜 독소랑 연관이 돼 있냐면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장에 이렇게 독소가 쌓여가지고선 제 기능을 못하거나 뭐 이런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말씀 보면은 이게 담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 그 독소라는 거는 담음이 이제 물같이 이래 흡수가 안 되고서는 거기 이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노폐물들이 이제 쌓이게 되죠. 그럼 지방이 쌓일 수도 있고 다른 뭐 식이섬유들이 쌓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끈적끈적하게 뭉쳐져요. 그러면서 그게 더 넓어지고 커지면서 예. 정체가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걸 뭐 부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담음이 정체되면은 몸이 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 부은 게 자꾸 지방이 또 쌓이고 하다 보니까 비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가라앉고 계속 그쵸, 남아있으니까, 정체가 계속 본인은. 돼 있으니까 거기에 자꾸 이제 눌리고 그다음에 빠져나갈 구멍들이 없으니까 예. 비만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의학적으로 다 접으면 우리가 네. 요새는 새로운 의료 나서 독소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뚱뚱한 걸 오비스하다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지인하면 이제 우리가 제네틱 그래가지고 인자인데 그래서 요새는 오베스 제인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네. 그게 아, 뭐냐? 예. 지금 얘기한 독소인데 예.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그 중금속이라든지 네. 화장하셨죠? 네. 화장품에 있는 화장품, 음. 벌레 죽이는 그 살충제, 예. 스프레이 같은 플라스틱 병, 그다음에 이제 비닐, 오, 황금 호르몬. 네, 네. 그런 거 있는 모든 그 케미칼 물질이 네. 우리 몸에 예. 들어오게 되면은 네.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교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뭐 뇌 속에서 막 먹는 거 더 땡기게 만들고 안 먹는 거를 다 뭉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독소가 바로 비만을 만든다는 새로운 인연이 한 십몇 년 전부터 새로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신경계를 교란시키거나 그렇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예.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예. 독소 그냥 두면 어디까지 걸린다? 아. 암까지 걸린다. 네, 우리 쉽게 해서 우리가 디톡스 하잖아요. 예. 그 독소 중에 하나가 비만도 독소예요. 지방세포도 독소인데 예. 지방세포가 많게 되면 그 지방세포에서 어떤 나쁜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예. 걔가 우리 혈관을 타고 가서 혈관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거나 암까지 일으킬 수가 있고요. 좀 아까 얘기한 중금속 같은 것이 쌓이게 되면은 특히 납, 비소,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쌓이게 되면 우리 암을 만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변비. 변비. 예, 바로 대변 이안에 쌓이게 네. 되면은 그 안에서 용종이 생겼다가 네. 그 용종이 변이 독소가 많잖아요. 더럽잖아요. 예, 얘랑 하면서 얘가 세포가 변화해서 대장암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독소는 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극단적인 질문입니다. 변비와 설사 중에 좀 그래도 나은 건 뭡니까? 설사죠.
아, 피만 안 나오면 됩니다. 설사에는. 아, 나가는 건 문제가 좀 덜해요. 쌓여 있는 게 문제군요. 예, 그러니까 독소에는. 많이 너무 나가서 뭐 탈출될 정도가 아니고 네, 하루에 네. 대변을 갖다가 한 두세 번 봤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근데 별을 갖다 일주일 동안 못 봤다. 예. 예.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러네요. 다행이다. 나는 밥만 먹으면 바로바로 직장이에요. 고든장. 아, 본래 제 얘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그렇네요.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똑같습니다. 아유, 원장님. 예. 멀지만. 아니 예. 본래 남자분들이 이제 변비가 좀 덜하시고 여자들이 변비가 심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다이어트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아니고 본래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아니요.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은 장길이가 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좀 긴 사람이 있고 남자가 좀 짧은 사람이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장길이가 짧으면 대변을 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입살은 좀 장이 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살은 변을 참 시원하게 못 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음식. 예. 예.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디톡스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알고 계시고 네. 무슨 의미인지 아는 만큼 잘못 알려진 오해들도 많다고 하니까 네. 이걸 한번 바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원장님 네. 한번 준비한 거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많이 먹어야 예. 씻어내죠. 하루에 얼마 드세요? 하루에 2리터 먹어야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식이잖아요. 저는 네. 별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2리터가 정상인데 무조건 많이 5리터 아. 먹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김현욱 씨, 우리 네. 저기 송 원장님, 저 다 다르잖아요, 몸무게가. 예. 그렇죠. 자기 몸무게 곱하기 30 하면 딱 됩니다. 네, 60kg다. 네. 그럼 3, 6, 18. 18. 1.8리터 정도 먹는 게 굉장히 좋고요. 1.8리터인데 자기가 땀을 많이 흘렸다든지 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먹고 네. 그러니까 김현욱 씨 같은 경우는 좀 물을 좀 안 드시면은요. 예. 얼굴이 좀 붓습니다. 아, 아, 제가 약간 물을- 부었죠. 약간 부었어요, 보니까. 물을 안 먹어서 그렇군요. 아, 예. 네, 거꾸로 생각했어요. 물을 네. 많이 마시면 붓는다. 그러니까 물을 이게 잡고 있는다 생각. 아, 네. 그게 아니고 짜게 먹는 국물을 많이 먹으면 붓는 거고요. 네. 물을 많이 안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이 예. 많이 올라가서 물을 자꾸 안 내보려고 그래요. 아. 그래서 물을 갖다가 하루에 8잔 천천히 씹듯이 예.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네, 한꺼번에 쭉 마시게 되면 저나트륨 혈중 오기 때문에 예. 한꺼번에 제가 방송에서 물 많이 드세요.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네. 여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응급실에 있대요. 네. 한 번에 2리터를 다 마신 거예요. 아유. 그렇게 마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이 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은 너무 많으니까 뭐 커피나 차 같은 경우로 대체하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물 양이 포함이 네, 근데 괜찮은데 커피나 차는 물과는 근데, 다르다고 근데 얘기해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예. 커피에 카페인이 많잖아요. 예. 너무 진하게 많이 먹으면 반대로 이뇨작용 때문에 물이 아.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아주 그러면 연하게 가만히 3잔 마셔야겠네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네. 어쩐지 그래서요, 화장실 자주 선생님. 가더라. 예.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 물병을요 500ml가 들어가는 생수를 집에 많이 마련해뒀다가요 네. 각자 이제 가족들한테 아침에 4개 그러니까 식사로 이제 섭취하는 물 빼고 한 3개 정도를 요거 오늘 다 드십시오 하면서 가방에 꽂아주고 가지고 다니게 하고 그래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지금 좀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김민숙 씨께서 감사드리고.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디톡스 상식 바로잡기 두 번째는요. 땀 땀을 빼면 독소가 빠진다. 아 그래서 여성분들 사우나를 많이 사우나 많이 가요. 가잖아요. 남성들도 많이 가시고. 예. 아닙니다. 네. 요즘 여성들이 그렇게 예. 무지하지는 않습니다. 사우나는 여성도 그렇지만은 중년 남성들도 좋아하시는데요. 네. 그 사우나탕에서의 그 땀은 네. 그닥 네. 독소 안 빠진다는 정도는 저희가 요즘 좀 알고 아, 있는데. 그러니까 저 땀이 여러 종류가 있을 예. 거 아니에요. 운동하면서 저희가 빼면 좋을 거 제가 아니에요. 궁금한 예. 거는 예. 이게 운동의 땀하고 그 사우나의 아. 땀이 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네. 송 교수님. 맛이 달라요. 네. 제가 먹어봤습니다. 예, 일단. 잘 드셔봤습니다. 이제 땀을 빼면은 네. 독소가 빠진다는 거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감기 같은 거 이제 살짝 걸렸을 때 네. 고춧가루 이제 소주에다 고춧가루 딱 넣어가지고 한 잔 네. 딱 먹으면은 맞다면서요. 해가지고 네. 땀이 딱 빠지면서 이제 네. 감기가 낫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은 초기 감기 같은 경우는 몸 안에 이제 사기가 네. 아주 얇게 이제 퍼져 있고 그다음에 네. 한기가 얇게 퍼져 있으니까 네. 땀이 빠지면서 그 사기도 같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정도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오래된 병이나 이런 네, 것들은 안쪽에 있다 보니까 뭐 감기도 오래된 감기나 이런 거 소주 한 잔 가지고서 탁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안쪽에 이미 있다 보니까 그거랑 예. 같이 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우나 하면서 이제 빠진 노폐물이 같이 빠지는 땀 같은 경우도 예. 이 겉에 피부 쪽에 있는 이런 뭐 이제 독소나 약간 이런 정도는 빠질 수가 있는데 네. 쭉 오래 있으면서 이제 사우나 하면서 빠지는 땀 안에는 네. 그냥 세포에 있는 그냥 물만 빠질 뿐이에요. 아, 제가 너무 오래 장시간 있는 분들. 그쵸, 예. 그러면 뭐 땀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까지 빠지네. 그냥 물 빠지는 거예요. 물 빠지는. 그래도 겉에 있는. 개운하고 피부가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맞아요. 봤을 그게 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적정한 그렇게 시간 하면 되는데, 근데 운동을 했을 때는 다른 게 안쪽에서 지방을 또 태우잖아요. 또 예. 열량을 써가면서 나오는 대사 과정 안에서 나오는 물이고 땀이기 때문에 네. 독소가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우나에서의 땀과 예. 운동했을 때의 질이 땀이 다르네요. 맛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그렇게 되는. 짜기도 달라요. 제가 먹어봤어요, 진짜로. 예. 어느 게 더 짜요? 예? 어느 게 더 짜요? 땀 운동해가지고 운동할 뺀 때. 땀이 더 짜죠. 네. 예. 자, 다음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예. 네. 세 번째는 숙변 제거하면 독소가 독소가 사라진다. 사라진다. 이거 아까 네. 말씀하신 거랑 연관이 있네요. 연관이 예. 전혀 좀 다른 겁니다. 아, 다른 거예요? 예, 이건 변비를 얘기했지. 예. 우리가 의학적으로 봐서는 이제 한의학적인 약간 숙변을 얘기하는데 네. 의학적으로 좀 다르니까 모양이. 네. 예.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숙변이 없습니다. 왜? 그 장 안은요 미끈미끈한 물질로 차 있어요. 아, 그래서 정말요?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보면 다 알아요. 딱 아무것도 차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뭐 음식물이 덜 빠져나와 있는 거지 거기 쌓여 있는 게 아니고 네. 대변이 빠져나가는데 단 변비가 있게 되면 네. 얘가 변비에서 이게 가스가 차고 배가 나오니까 예. 신진대사가 안 돼요. 예. 아. 그다음에 또 여기가 안 되니까 여기가 살가 차지면서 살이 많이 쪄요. 그래서 변비가 있는 사람이 살이 많이 찌니까 아, 저 사람은 숙변이 있어가지고 아마 살이 안 빠진구나 하는 게 아니고 예. 의학적으로는 숙변은 없고요. 네. 변비 때문에 이게 신진대사가 살이 안 빠지기 때문에 변이 네. 잘 빠지게 되면 신진대사가 잘 돼서 살도 잘 빠집니다. 아, 그러면은 한의학적으로는 숙변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한의학적으로는 그 안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이 이렇게 딱 있다 네. 이런 개념보다도 거기가 이제 기능을 못하는 개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저는 숙변 제거해서 한 2kg가 빠졌고 네. 그리고 아우. 저거 때문에 저희들이 되게 신경 쓰면서 했거든요. 그 느낌상 뭐가 들어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인 네, 거죠? 숙변 제거하면 몸무게도 빠지고 독소도 네. 빠지고 해서 일부러 저거 하러 가고 저는 이제 장내시경 하러 가기 전에 네. 관장하잖아요. 네. 그러면 몸무게가 빠지더라고요. 아, 그건 당연히 못 먹고 살짝살짝 하니까 같은 얘기 아니에요, 같은 어떻게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면 살 빠진다는 게 왜 그러냐? 네. 먹을 동안 쭉쭉 설사하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같은 얘기였네요, 그러니까. 예. 아, 참 무식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 자, 네 번째로 예. 가보겠습니다. 예. 네 번째, 마스크팩을 하면 얼굴 독소가 빠진다. 빼려고 마스크팩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요즘 디톡스 마스크 네. 이런 것도 맞아요. 많잖아요. 디톡스 마스크 뭐 하면은 독소가 빠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상식적으로 예. 네. 마스크를 한다고 해서 안쪽에 있는 독소가 다 빠질까? 그럼 바램으로 이제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크팩 같은 예. 경우는 우리가 네. 그냥 수분을 좀 보충.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예. 약간 영양적인 그 네. 크림을 발라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는 게 맞지. 예. 그게 안쪽에 있는 어떤 독소를 빼낸다라는 개념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근데요, 같아요. 우리가 코팩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럼 코에 있는 피지가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빠져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맞아요. 피지가 빠지는 것이 독소가 빠지는 독소 거예요. 아니고 피지. 그러니까 붙여가지고선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빼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서 떼는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다른 거네요. 다른 거죠. 우리 예. 피지가 나오니까 마치 뭐가 독소같이 같이 맞아요. 나와가지고 시원한 것 같은 깨끗한 느낌이 느낌. 들어서 하거든요, 팩을. 네. 아, 다른 개념이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 오해에 대한 거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디톡스 하면은 역시 다이어트와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네. 레몬 디톡스가 대표적인데 초열량이라 부작용도 있을 법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이게 초저열량이죠. 초저열량. 예. 그러면 일일 적게 먹는 500칼로리니까. 네, 그러니까 아. 굉장히 작은 건데 우리가 항상 네. 다이어트 할 때 문제가 되는 거가 원푸드 다이어트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네. 한 네. 가지로 쭉 먹는 거니까. 그래서 네.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가 네. 굉장히 일러평이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냐? 딱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단기간에. 네, 단기간만 하는 거는 도움이 돼요. 예. 단 예. 그걸 갖다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영양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머리털이 빠지고 예. 여자들은 생기불순이어서 불임도 될 수가 있어요. 또 일주일 한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예. 그 다음에 식이 조절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그거 하고 나서 옛날처럼 막 먹잖아요. 네. 살 더 찝니다. 요요. 예, 더 찝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자기가 무슨 병이 있나 없나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끝난 다음에 어떻게 식이 조절을 해야 되나 그걸 상의하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작정 디톡스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영양분도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해독 주스를 이용한 다이어트법을 알려주신다고 자, 해서 두 분이 이제 앞쪽에 뭘 차려놓으셨어요. 네. 예. 해독 주스 어떻게 그랬죠? 골고루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해독 주스를 만들 때 브로콜리하고 예. 양배추하고 당근을 갖다가 이제 푹 냄비에 넣고 삶으세요. 아이들은 정말 싫어하는 거네요. 다. 싫어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 뭘 넣느냐? 바나나하고 토마토를 넣는 거예요. 아, 바나나는 좀 달콤하게. 네, 그래서 네. 같이 넣어서 갈아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언제 먹느냐? 네. 이건 항상 식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아, 전에. 식전에 한 컵을 쭉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혜정 씨 들어보실래요? 화장실? 예. 화장실 바로 가나요? 화장실 바로 우리가 가면 재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 지금 앞에 있는 세 개 재료는 자, 보이는데 뒤가 지금 브로콜리. 겹쳐가지고 예. 브로콜리, 양배추, 양배추 뒤에 있는 게 이제 양배추, 삶은 양배추죠? 예, 삶은 양, 네. 당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바나나, 네. 토마토인데 브로콜리는 우리가 유명한 그 아까 얘기한 헬리코박터를 죽이고 위험을 예방하고 그 설포라펜 성분이 있고요. 예. 양배추는 원래 소화 효소가 많고 신장에 좋게 해주고요. 예. 당근은 당근 좋은 거 알죠? 왜 좋죠? 네, 그렇죠. 베타카로틴이 당근 많기 알죠. 때문에 예. 항암하고 피부를 이쁘게 해주고요. 예. 바나나는 달콤하고 많은데 왜 좋냐 이게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과당이 많기 때문에 네. 신진대사를 좋게 해주고 네. 토마토에는 우리가 이 빨간 성분 이 네. 성분이 바로 강함을 갖다 해주는 성분이면서 유럽에 가면요 예. 여자들한테 와로 토마토 아유 하는 게 굉장히 칭찬이래요. 오. 당신 토마토가 너무 탱글탱글하고 이쁘다. 네. 미인이 되는 게 토마토입니다. 오, 토마토 닮았어요. 방울토마토. 제가 네. 이거 이제 해독 주스 얘기를 듣고 이제 예. 시장을 갔어요. 예. 그랬는데 브로콜리, 당근 하니까 양배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가나다 순으로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이러고 외워가지고 네. 집에 가서 이거를 했어요. 네. 네. 그런데 가족들이 그닥 맛있어 하지 않는 아니, 우리가 한번 거예요. 먹어보자고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자, 먹어볼게요. 맛은 없는데 이게 왜 좋느냐? 포만감이 일으키죠. 그다음에 이제 식이섬유가 많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네, 괜찮아요. 먹고 나면 배가 네. 좀 부르니까 선생님은 맛이 좀 없으면 제가 정확한 맛을 바나나를 표현해볼게요. 조금 더 넣으면 돼요. 네. 무슨 맛이에요? 고소하고 네. 담백하면서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감맛 납니다. 감. 감맛. 감 같아요. 감. 그죠? 감. 이렇게 당근, 바나나 맛도 나고, 그렇죠. 너무 근데 맛있어요. 이걸 먹으면은 맛있는데 이거? 이게 이 위나 장을 이렇게 네. 들어가서 깨끗이 씻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뭔가를 들어요. 잡고 내려갈 것 같잖아요. 이게. 하게, 예. 네. 네. 변을 이렇게 잡고 내려갈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변도 자꾸 내려가고 얘가 또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지방을 자꾸 내려가요. 음식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없애주는데 단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 네. 그 우리가 부정맥이 있거나 만성 신부전이 있거나 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간질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주치의와 상의하고 드시는 게 선생님 좋습니다. 이거는 간 안 하죠. 네. 소금 간 안 하죠. 그냥 조금만 가신 것 해도 같은데? 되죠. 아, 이거만 소금 간안 그러니까요. 하고. 소금 간 하면 안 돼요. 딱 맞아요, 지금 네, 간이. 딱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차도 있다고요. 예, 요게 차가 있어요. 네. 미숙 씨 앞에 있는 게 루이보스. 루이보스 차, 아, 루이보스 차. 루이보스 차. 이거 네. 이제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명하죠. 우엉차, 네. 그다음에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 차. 네. 우엉차 예, 제가 그렇죠. 전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 송영 선생님, 히비스커스 차는 제가 뭔지 아는데요. 네. 그게 혹시 이렇게 훌라댄스 맞아요. 차 맞죠? 그 하와이에서 네. 그 훌라댄스 할 때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 꽂고 있는 그 아, 포즈 네. 있죠. 그게 이제 히비스커스예요. 네. 아, 저것도 보면은 먹어보고 싶은데. 이런 거는 어디에 좋은 거예요? 요런 이 루이보스 같은 경우는 커피 이렇게 마실 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죠. 네네. 근데 독소를 좀 배출하고 싶은데 네. 네.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한테 네. 좋은 차고요. 지금 네. 드시고 계시고 예. 그다음 우엉차 같은 경우는 변비가 있으신 분들. 아, 근데 제가 지금 독소를 좀 빼고 먹어야겠네요. 싶어요. 변비가 좀 있으신가 봐요. 위치를 그리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비스커스 차는 네. 고혈압이 약간 좀 있으신 분한테 아. 독소를 뺄 때 좋은 아. 차라고 이 알려져 루이보스는 있습니다. 향도 즐기면서 건강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드시면 네네네, 되겠어요. 맞습니다. 예, 향. 네. 자, 이 차도 드시면은 이제 그 차를 마시는 그 한 잔의 여유도 느끼면서 네. 몸 안에 독소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네. 간단하게 지압법을 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예. 네네네. 직접 김윤수 씨께 좀 네, 오늘 특징 받겠습니다. 네네 한번 좀 지압을. 야, 오늘 정말 예. 출연료도 받으시고 제가 지압도 받으시고. 받으시고. 네, 일부러 바지 지압으로 준비해왔어요. 디톡스가 네. 된다는 거죠? 예. 와. 그 네. 히비스 커플은 우리가 그 말 뜻이 뭐냐면 네. 신에게 바치는 꽃이라는 뜻이래요. 그만큼 좋은 겁니다. 예, 저는 이게 저 예. 약간 그 저건 줄 알았어요. 우리 그 힙합 할 때 히비스커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잠시 동안에 농담이었고요. 예. 예. 시작해 주시죠. 예. 자, 보면 이제 우리가 독소를 빼려고 하는데 이제 네. 간단하게 혈자리 한 두 군데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혈자리. 예. 많이 아실 텐데 네. 요 백회 아, 그럼 좀 돌려주시죠. 아, 이렇게. 네, 뒤쪽 제가 부분 하시는 뒤로 건가요?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 정수리예요, 정수리. 네. 백회라는 이제 혈자리인데 네. 여기 이제 얼굴 중앙에서 네. 또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중앙에서 네. 요 귀 보시면은 네. 예. 귀 여기 꼭대기 자리 있어요. 네. 요렇게 해서 연결을 십자가처럼 아, 이렇게 해준 귀에서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예. 쉽게. 정수리 옆인가요? 그쵸, 정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수리 우리 어릴 그렇죠. 때 보면 애들 여기 구멍 뚫린데. 아, 정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오늘 바쁘시네요. 예,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여기 네.
가운데 자리, 예. 요 자리라고 생각하면 예. 되거든요. 네. 누르면 뭐가 좀 시원한 느낌이 나요. 근데 정확한 자리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왜냐면 이 백회열의 한 1cm에서 3cm 사이에 다른 4개의 기혈들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 중앙을 해서 예. 동서남북으로. 거기도 예. 이제 사기를, 즉 나쁜 기운을 빼주는 굉장히 좋은 혈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주위로 대강 잡아서 꾹꾹 이렇게 눌러.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 예, 왜냐면 손으로. 저도 이제 원장실에 있다가 예. 세상에 이제 암흑의 기운이 저를 이제 휩싸를 때 예. 아우 하면서 이렇게 눌러주고 그러거든요. 제가 해볼까요? 네, 그런 식으로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엄지로. 네. 엄지로. 손가락으로. 꼭 해가지고서는 주위에 전체적으로요, 그렇죠. 선생님. 그냥 네. 주위로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최재욱 씨 엄지. 이렇게 예. 쭉 이렇게 누르다 보면 눈이 좀 시원해지고 이렇게. 그래요. 한 뭐 예. 2초? 5초? 2초에서 돼 5초 있죠. 사이, 뭐 네, 5초 정도 이렇게 꾹 꾹 네. 눌러줬다가 일단 선생님 시원합니다. 네. 이렇게 톡톡톡톡 치는 건 어때요? 빗으로 치는 것처럼. 치는 것보다도 안 그건 좋아요? 너무 놀리는 것 같으니까 혀를 꼭 눌러줘요. 꼭 눌러주는 게 좀 더 예. 낫습니다. 어떠세요? 머리도 김민수 씨? 맑아지는 것 같고요. 네. 뭔가 내려간다는 생각이 네, 맞아요. 예, 여기 모든 이제 기운이 모이는 자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다 빼주고 네. 다 발산시켜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예. 하시면 돼요. 또요? 그리고 다리 쪽, 이제 머리를 봤으니까 발. 다리 쪽을 보는데 발이에요? 다리예요? 지금 다리예요, 갑자기 신발을 다리. 벗으셨는데. 뭐 신발은 아니에요. 아니 김민수 씨께서 그냥 꼭 발을 잘 괜찮습니다. 보여주시더라고. 네. 예. 여기 이제 보면은 복숭아뼈 있죠. 네, 안쪽 네. 복숭아뼈 이제 가장 높은 점에서 예. 손으로 이렇게 그냥 잡아줘요. 복숭아뼈 위쪽. 잡아주면은 요게 한 3촌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네. 여기 경골 예. 왜요? 요 자리예요, 요 네. 자리. 그래서 그 자리가 시원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픔입니다. 여성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우선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삼문교라고. 요거는 본인이 혼자 하기 좀 힘들겠는데요? 가능한가 혼자? 아니 이렇게 한번 올리고 하면 해볼게요.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누르면 돼요? 네. 누르면 아 돼요. 엄지로. 일단 선생님 한 번만 딱 이렇게 검사해 주시면 네. 항상 붙여놓고 네. 이렇게 목욕 안 하시게 해요? 그래서 어렵죠. 목욕 안 하시게 해요? 대충. 항상 붙여놓고. 이렇게 잡기만 하면 네. 돼요. 이렇게 잡기만. 네. 아, 선생님 여기가 아프면 특히 어떤 부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세 가지 혈자리가 지나간다고 네. 경이, 그러니까 아. 기경, 예. 신경, 네, 간경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지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체하거나 이랬을 네. 때도 눌러주면 빨리 풀리고 네. 네. 여성분들 뭐 자궁질환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합니다. 보니까 머리 쪽, 네. 이게 이제 사람의 신체 부위의 끝 쪽이잖아요. 네, 여기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발 쪽. 예, 요거 이제 다리 쪽이니까 여기까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끝과 끝을 머리,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